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시 기록물 내에 있는 용산기지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발표에 앞서 우선 저와 저희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올해 7월 1일자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에 발령이 났고요. 지금 총 근무한 지는 5개월 정도 되었고, 저희 팀에서 근무한 지는 4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도시전략사업팀이라는 팀으로서 앞서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팀은 용산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저희 팀의 업무 분장인데요. 보면 이제 용산공원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는 있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공원 업무를 주로 하는 푸른 도시국가는 조금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원의 이제 조성과 관리, 운영 등을 많이 하는 푸른 도시 국가는 달리 이제 저희 팀은 용산기지가 공원이 되기 전에 공원으로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한 이런 주변 지역과 용산공원 간의 이제 조화를 위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용산 기지가 공원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렇게 하고 있는 용산 기지의 공원화라는 사업이 사실 30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부서와 이런 서울기록원이 협력을 해서 이 수많은 자료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관련되어서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고자 이제 서울시에 공유하고 있는 이제 기록들을 검토를 해서 용산기지의 공원화라는 주제로 카탈로그북 부록을 제작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이나 서울시 업무관리 시스템 내의 용산기지의 공원화와 관련된 기록들을 검토를 하였고요. 이에 대한 검색 결과와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를 해서 이를 기반으로 카탈로그 부록의 일부분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선은 기록관리 시스템 내의 기록을 검토를 할 때는 단순히 이제 검색어란에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나온 문서들만 확인을 하고 수를 세는 그런 일반적인 검색 방법보다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기 위해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나온 문서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서들 내에 있는 문서가 속해 있는 관계처를 열람을 해서 관계처 내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는 이제 검색이 되지 않은 많은 문서들을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검색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또한 이제 여기 문서들을 확인을 하다가 비어 있는 문서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대별로 담당 부서란 담당자를 확인을 해서 이를 이용한 2차적인 검색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시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1960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2021년 10월 29일로 조사를 하였고요. 검색어로는 이제 용산 기지의 공원화와 관련된 검색어들을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한 결과 기록물건은 총 1234개 정도가 나왔고 기록물철은 352개 정도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이제 검색어별로 검색된 결과 내에 있는 중복된 문서들을 다 제외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또 기록물철 내에 있는 이제 관련되어 있지 않는 문서들도 제외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에는 일반적인 검색 방법이 이제 검색어 창에다가 검색어를 단순히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나온 결과들을 정리한 결과인데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아도 이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검색되지 않은
다수의 문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관련 문서들을 이제 다 검색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입력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검색된 기록들을 아래 이제 엑셀 파일처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김에 사실 다른 실무자가 이러한 기록물들을 찾아보더라도 좀 더 이런 문서들이 어디에 있고 또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였고요. 이렇게 정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영상기지 공원화와 관련된 시대별 주요 이슈들을 이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슈별로 이제 서울시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종류나 기록물의 수, 그리고 주요 기록물들, 그리고 관련 부서와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서 부록 내에 이제 기록으로 보는 시대별 영상기지라는 부분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작성한 부분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시대가 나와 있고 시대별로 몇 가지의 주요 이슈들을 선정을 했고 이 이슈별로 각각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들을 세서 이제 적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는 이제 이슈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서울시가 소장을 하고 있는 기록들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를 하였고요. 또한 이제 공원이 조성되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좋은 기록들을 이제 예시로 한두 개씩 제시를 하나씩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부서와 기관 간의 네트워크도 이렇게 도식으로 주제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던 기록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는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면적인 부분까지 알게 되어서 제 업무 파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검토했던 사례들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록 사례는 이제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장교숙소 5단지라는 장소에 대한 기록물들입니다. 현재 이 장교숙소 5단지는 시민들에게 부분 개방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SNS상에 20, 30대들에게 이제 서울시에서 여행이 가능한 미국 여행이 가능한 곳으로 유명세를 타서 최근에 이제 방문객 수가 한 1,400명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처럼 이제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가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장교숙소 5단지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용산공원 조성 지구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장교숙소 5단지도 기존에는 이제 미군 기지였다가 1986년에 저희한테 반환이 돼서 LH가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모습처럼 조성을 하였고 미군이 장기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2019년에 임대 종료가 되면서 작년이 2020년에 용산 미군기지 내 최초로 부분 개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국민소통 공간으로 활용을 하였고 이제 국민참여단이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등의 이제 그런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교숙소 5단지는 사실 미군들에게는 블랙호크 빌리지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용산 미군기지의 도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장교숙소 5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이곳을 블랙호크 빌리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장교숙소 5단지 내 표지판에도 블랙호크라는 단어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왜 블랙호크 빌리지라고 불릴까의 의문을 갖던 중에 이번에 기록물을 검색하고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명칭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곳이 이제 반환 전에는 미군들에게 헬리콥터장으로 이용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기록물들이 지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60년대에서 70년대의 기록물들인데요. 이런 기록물들을 통해서 1962년에 기존에 이제 헬리콥터장에 있던 장소에
택지조선공사가 실시됨에 따라서 서울시가 국방부에게 헬리콥터장 이전을 건설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장교숙소 5단지가 있는 용산구 서빙고동으로 이 헬리콥터장이 이전 건설이 완료가 되고요. 반환 후에는 이곳에 숙소가 지어지면서 여기가 기존의 블랙호크라는 헬리콥터의 명칭을 따서 블랙호크 빌리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좀 더 이제 기록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여기 있는 이런 문서는 바로 이제 서울시가 택지조선공사가 실시됨에 따라서 국방부에게 헬리콥터장 이전 건설을 제안하는 기한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두 개의 도면은 이제 첫 번째에 이제 김홍열 주임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헬리콥터장이 이전이 되면서 신규 건설되는 곳을 표기한 도면과 그리고 이제 신규 건설되는 헬리콥터장에 대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이고요. 이런 기록물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 장교숙소 5단지가 단순히 이제 이색적인 경관을 볼 수 있는 사진 명소로만 부각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을 좀 더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을 하면 이것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알고 나가는 것도 더욱더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 사례는 서울시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과 관련된 기록물들인데요. 최근에 사실 여러 단체들로부터 용산공원 내 건물을 건립해달라는 요청이 간간히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서울시도 신청사를 용산 미군기지 내에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들에 의하면 1993년도에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 신청사를 이제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5개의 대상 후보지에 대해서 이제 수년간 검토를 하던 중에 결국에 여기에 있는 기록물처럼 이제 1순위로 용산 미군 기지가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신청사를 용산 미군 기지 내에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심지어 이제 녹사평역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는 이제 지하 2층으로 계획이 되었던 녹사평역이 이제 서울시의 신청사가 이제 용산미군기지 내에 건립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지하 4층으로 증축되는 등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두 개가 녹사평역의 단면도인데요. 우선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처음에 계획이 되었던 지하 2층 수준의 대합실을 가진 녹사평역에 대한 단면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바로 신청사 건립을 고려해서 지하 4층으로 증축되는 거에 대한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면도에서 보시면 이제 시청으로 가는 길도 계획을 할 만큼 이제 용산 미군기지 내 시청을 건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확정을 지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결국에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의 장소성과 그리고 이제 최초 경계에서의 온전한 용산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년간 검토하던 이런 신청사 건립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자료는 그 당시에 이제 보건 전 시장님이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한 내용인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을 보면 신청사 건립의 추진을 유보하는 듯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물들을 통해서 서울시는 사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사실 온전한 용산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울기록원과 협력을 해서 카탈로그 부록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기록관리 시스템 내에 있는 기록들도 검토를 하였지만 그에 추가해서 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것도 검토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기록원이 이제 저희 부서 내에 있는 비전자 기록물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저희 부서는 총 이렇게 317건의 비전자 기록물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용산
용산기지와 관련해서 추진했던 용역과 사업에 대한 기록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 기록이나 아니면 기타 용산공원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자 기록물들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자기록만으로는 알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부분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검토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자 기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한 비전자 기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비전자기록물 사례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1990년도에 생산을 한 용산 미팔군 시설 이전 관계철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철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관계철 내에는 이제 당시 미군 측으로부터 우선 해제받은 골프장 부지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서울시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협의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 4월 26일 기록부터 91년 3월 14일 기록까지 총 48개의 문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록들을 이제 동일 기간 내에서 기록관리 시스템 내의 문서와 그리고 비전자 기록철 내의 문서들을 교차 확인한 결과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 내에서는 관련해서 9개의 문서가 존재하는 반면 비전자기록철에는 48개의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표가 바로 비전자기록철 내에 있는 문서들을 정리한 표인데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기록관리 시스템에도 이관되어 있는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보기만 해도 이제 문서 개수의 차이가 꽤 나는데요. 모든 비전자 기록물들이 기록관리 시스템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겨지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문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에 이관된 문서들을 봐도 이제 국방부와 서울시가 협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비전자기록철의 중간중간의 문서들을 확인을 하면서 좀더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이나 비전자기록물들을 검토하기 전에는 단순히 이제 용산가족공원이 기존의 미팔군 기지에 조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일부는 지금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유지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기록관리 시스템 내에 문서들을 검토를 하면서 이제 국방부와 서울시가 이제 미팔군 골프장 부지 중에 일부 부지에 대해서 매매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서와 그리고 기관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서 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비전자 기록물들을 검토를 한 결과 이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숙지를 함으로써 협의 과정 속에서 각각의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오늘날까지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용산기지 공원화라는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제 오늘날까지 현 상황까지 오기까지의 서울시의 입장과 그리고 각각 관련 부서들과의 네트워크 변화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의 경우 현 상황에 대한 파악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 상황까지 오게 되기까지의 근본적인 과정이나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다면 좀 더 추후 업무에 있어서 수월하게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기록들이 잘 관리될 수가 있게 업무 담당 부서와 서울기록원들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용산기지 공원화와 관련된 서울시 기록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제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저한테는 사실 기존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추진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업무의 이해를 도와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사실 저 말고도 이제 이런 업무를 맡게 되는 분들이 기록물들을 보고 좀 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기록물들이 잘 관리되고 보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 저희 서울시 기록물들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맨 처음에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부서별로 아직도 이관되지 않은 기록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이관된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 자체의 문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서의 보존 기간이나 등급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또한 이런 거를 정하는 게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각 부서의 서무 담당자 분이라는 점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보존 기간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실무 담당자가 이런 중요도를 직접 판단을 해서 문서의 보존 기간과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어떤 사람이 검색을 하더라도 검색 결과가 같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최근 문서가 될수록 전자화됨에도 불구하고 키워드 검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참여를 해서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고 수행에 필요한 기록들을 검색하고 탐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한 이제 업무의 담당 부서가 변경되거나 신설이 될 경우에 이런 문서의 검색이 더욱더 어렵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자에 한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문이고요. 이렇게 저에게 기록물들을 잘 검토하게 해주고 또한 세미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서울기록원 분들과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지 주무관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제가 맡았는데요. 잠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용산공원 추진 담당자가 관련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서 찾고 또 분석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록관리 관점에서는 서울시 기록관리 현황을 기록생산부서의 실무자 입장에서 진단해본 뜻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서울기록원을 포함한 서울시의 기록관리 조직과 부서가 참고하고 반영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록 관리의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이제 국내의 기록 관리 조직과 부서들이 관련 법령과 표준 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기록연구사가 실제 기록을 들여다보고 연구할 시간이 없다라는 자조적인 한탄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저 공공 영역에서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기록 관리를 형식적으로 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발표 내용에서 업무 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기록 관리가 단순히 기록 관리 기관과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기록이 생산될 때부터 기록 관리도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의 형식적인 기록 관리 프로세스에서 놓친 부분들을 생산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메꿀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기록 관리에서는 기록 생산부서와 뭐 업무 담당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 생산부서에서의 기록 관리 차원으로 몇 가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업 담당자,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10년 이상 된 과거의 기록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참고 또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과거의 기록들이 충분히 남아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발표 내용에서 업무 관리 시스템, 기록 관리 시스템, 그리고 비전자 기록에 대한 분석까지를 하셨는데, 기록을 찾는 과정이 수월하셨는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업무 담당자가 기록을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산부서의 기록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기록들은 업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전자 기록도 같이 생산이 되고 있고, 또 그 외, 뭐 전자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문서 이외에, 그러니까 업무 관리 시스템 외에 다른 시청각 기록이나 단 여러 형태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생산부서에서 해야 하는 역할과 또 기록관리기관과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는데 사실 업무 담당자가 처음으로 일을 맡게 되면 이제 기존 업무의 흐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로 과거의 기록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제가 맡게 된 이 용산기지의 공원화라는 사업이 사실 30년이 넘게 진행이 되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의 문서를 보고 이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마다 워낙에 성격도 다 다르고 이제 수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이 참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기록들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10년 이상 된 과거의 기록들을 보다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의 경위를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업무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었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업무를 수행할 때도 이제 저만의 방향성을 좀 설정하는 계기가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기록들이 충분히 있었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문서들이 좀 많아서 공백이 느껴지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의 양은 주제별로 참 달라서 이걸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록이 적게 남아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어서 아쉬웠다는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더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아무래도 기록 찾기가 수월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기록 찾기가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키워드로만 검색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제 중간중간에 공백이 느껴지는 문서들이 많아서 키워드로 검색된 문서뿐만 아니라 그 이제 문서가 속해 있는 기록철 내에 있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한 것이고요. 사실 뿐만 아니라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으로 갈수록 이게 문서가 전자화가 되어 있어도 점점 키워드로 검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담당 부서가 변경되고 신설이 될 경우에는 기록 문서의 열람이 또 어렵고 또 이제 변경 전후의 부서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검색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 일례로 이제 저희 과가 신설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용산공원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의 문서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의 과거 문서들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열람하지 못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사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키워드 이외에도 관련 문서를 찾으려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이제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들의 담당자와 그리고 저희 기록을 생산하는 부서의 담당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가이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담당 부서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 변경된 전후의 부서가 어떤지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담당자에 한해서는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서의 이제 문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뭐 기록의 관리를 위해서 생산 부서와 그리고 기록 관리 부서에서 각각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확실히 이제 인테원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생산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무자 간의 메일로 주고받은 자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업무 관리 시스템에서 생산한 문서 이외에도 이제 생산한 비전자 기록물들도 있고, 또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개인 컴퓨터에만 저장이 돼서 공유가 되지 않은 자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부서들에서 이제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부서 자체에서 이런 기록물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문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태원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 관리가 이제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기록을 생산하는 것부터가 기록 관리가 시작된다는 점을 업무 담당자가 인식을 하고 뭐 메일로 주고받은 자료나 비전자 기록물들에 대해서도 기록물철처럼 좀 모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록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이제 첫 번째는 사실 보존 기관과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생산부서에 많은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이제 관리 카드에 문서를 넣을 때 관련되어 있는 관리 카드에 넣지 단순히 뭐 중요도와 뭐 보존 기간을 생각을 해서 그걸 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록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생산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제 부서들의 기록 관리 현황을 좀 점검을 하고 또한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좀 매뉴얼로 제작을 해서 저희에게 직접 교육을 해주시고 또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답변이었습니다.